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재기함수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 영상입니다. 매주 한 개의 영상을 업로드 했으니까 벌써 한 달이 되어가네요. 주 1회 영상을 업로드하는 만큼 알차고 중요한 내용들로 채우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이 순열과 조합은 제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학 시간에 이 순열과 조합은 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을 넘어서 문제 해결과 최적화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꼭 배워야 하는 파트여서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은 우리 이전 강의 때 배웠던 재기함수 기억나시나요? 이 재기함수를 알아야지 꼭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우선 강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조금 더 학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이유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을 조금 더 제대로 학습을 해보고 코드를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뭐 사이트 같은 걸 추천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순열과 조합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순열입니다.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여 아이템을 나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이템을 나열하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바로 살펴볼게요. 예시를 보면 여행지 A, B, C를 우리가 놀러 간다고, 방문한다고 볼게요. 그때 우리가 가능한 경로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 순열의 경우에는 6가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왜 6가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를 처음 시작지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디 갈 수 있죠? B를 갈 수 있고 C를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갔다고 치면 그 다음에 어디 갈 수 있죠? 남은 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C를 갈 수 있고, 만약에 C를 선택했을 때는 B를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지점을 B로 선택했을 때는 어디 갈 수 있죠? A랑 C를 갈 수 있겠죠.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때는 C밖에 안 남았고, C를 선택했을 때는 A밖에 안 남았고, 해서 벌써 4가지 채워졌고,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C를 시작점으로 시작했을 때는 A랑 B를 선택할 수 있고, 남은 것들 B랑 A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는 A, B, C, A, C, B 이런 식으로 총 6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순열은 순서를 고려한다는 점 때문에 여기 보시면 A, B, C와 B, A, C는 결국 똑같은 선택을 했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나열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합을 배우겠지만 이것이 조합과의 차이입니다.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요. 그래서 같은 아이템들을 선택했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가 예시를 한 개 더 들어볼게요. 우리 익숙한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라고 생각해 볼게요. 현관 비밀번호를 제가 1, 2, 3, 4를 선택했어요. 9자리 중에 9개, 1부터 9까지 중에 1, 2, 3, 4 선택했어요. 이 비밀번호는 그러면 순열일까요? 네, 순열이긴 하죠. 이거 뭐냐면 번호를 누름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든 이 여행지 예시와는 살짝 달라요. 이건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행지의 예시 같은 경우는 A를 방문한 다음에 또 A를 방문하진 않죠. 대신 이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1을 선택하고 나서도 또 그 1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부터 9까지 있을 때 1을 누른다고 해서 2부터 9까지밖에 못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비밀번호를 1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복순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비밀번호 1, 2, 3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뭐 3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하면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오겠죠. 1부터 뭐 333까지 쭉 해서 9가지가 나오겠죠. 이제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중복순열은 경우의 수 너무 많아서 네, 자주 나오진 않아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입니다. 조합은 이제 순열과 다르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을 선택하는 방법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도 바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조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또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6개를 선택해서 당첨이 된다가 이제 로또잖아요. 이 경우에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1부터 45까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뭐 1, 2, 3, 4, 5, 6
뽑았어요. 근데 우리가 당첨 숫자랑 비교할 때 순서까지 보나요? 순서는 안 보죠. 그냥 우리가 이 숫자들이 몇 개를 맞췄는지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을 선택하는 방법이라 조합입니다. 로또 2 같은 경우에는 네,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네요. 네,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합은 경우의 수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순열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순열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제 예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특정 합을 가지는 두 숫자의 조합 찾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입력으로 이 27, 11, 15라는 리스트가 줬을 때 이 두 가지의 수를 합쳤을 때 타겟이 9가 되는 조합의 뭐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출력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게 나오죠? 2 더하기 7은 9고 뭐 나머지 경우는 없겠죠. 뭐 조합이 27, 2랑 11, 2랑 15, 7, 11, 뭐 7, 15, 11, 15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밖에 없네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두 개의 숫자의 조합을 찾고 그 조합들의 합이 9인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꼭 배워야 됩니다.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 순열과 조합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이산수학의 기초 개념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알고리즘이 결국 그런 경우의 수 중에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베이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면 이 필요한 경우의 수를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방법대로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배운 순열과 조합을 적용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그대로 방식, 접근하는 방식을 순열과 조합이라는 카드를 한 개 더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나 코딩 테스트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면접에서는 직접 손 코딩 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코딩 테스트에서는 조합을 직접 구현을 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응용해서 조합을 만들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로도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 간단하게 배웠고 이제 이 순열과 조합을 왜 배웠는지도 봤으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순열은 뭐였죠? 순열은 순서를 고려를 한다. 그리고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였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3, 4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순열과 조합을 출력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순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순열과 조합이 똑같겠죠. 한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순열이나 뭐나 다 3, 2랑 4 해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거 볼게요. 2, 3, 4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순열과 조합을 출력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순열부터 볼게요. 순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2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2를 선택했어요 지금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개는 이미 골랐으니까 3이랑 4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3을 선택한 경우에는 나머지 남는 게 없죠. 두 개 고르는 거니까 2, 3이 끝이죠. 그 다음에 2를 또 골랐으면 3, 4 중에 3을 고른 케이스가 있으면 4를 고른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4 두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3을 먼저 골랐을 경우에 2랑 4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2를 고른 케이스가 있을 거고 4를 고른 케이스가 있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4를 가장 먼저 골랐으면 2랑 3 중에 한 개 고르는 건데 2를 고른 케이스 있을 거고 3을 고른 케이스 있겠죠. 그래서 총 6개가 됩니다. 순열은. 그 다음에 조합의 경우 볼게요. 조합의 경우에는 순서를 신경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다른 친구들, 값은 똑같은데 들어있는 값들은 똑같은데 순서가 다를 뿐인 애들은 똑같은 인자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순열보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맨 처음에 2를 골랐다고 칠게요. 또 2를 골랐다 치면 3, 4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돼요. 그러면 3을 먼저 고른 케이스가 있고
4를 고른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을 골랐다고 쳤을 때 2랑 4 중에 한 개를 고를 수 있겠죠. 2랑 4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니까 2를 골랐을 때 볼게요. 그리고 4를 골랐을 때 볼게요. 그렇지만 지금 2랑 3이 있고 3이랑 2가 있고 이건 결국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를 먼저 골랐다 칠게요. 그러면 2, 3 중에 한 개 고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2, 4도 여기 있고 3, 4도 여기 있으니까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예요. 이런 식으로 순열과 조합은 이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걸 볼게요. 이번에는 순열은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조합만 볼게요. 1, 2, 3, 4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열과 조합을 출력하라. 이번에 조합만 볼게요. 조합을 보면 1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선택할 수 있죠? 1을 선택했다 치면 나머지 2, 3, 4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이거랑 똑같죠? 그럼 오케이 2, 3, 4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데 그럼 나는 2를 먼저 선택하는 케이스를 볼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를 선택했어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또 똑같아요. 3, 4 중에 한 개를 선택해라.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4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무조건 앞에 1이랑 2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 2,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1, 2, 4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위에서 지금 이 3이랑 4 고른 케이스는 이미 여기 정리됐고 난 두 번째로 그러면 2는 했으니까 3을 골라볼게. 근데 앞에 1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1, 3은 고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2랑 4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랑 4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골라져 있죠.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2는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밖에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럼 1, 3 다음에는 4밖에 못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 이번에 2도 해봤고 두 번째다 2도 놔봤고 3도 놔봤고 이번에 4 놔볼래 해서 1, 4를 놔볼게요. 그럼 나머지 2랑 3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1, 4, 2도 있고 1, 4, 3도 있죠. 그러니까 1, 4 한 다음에는 2, 3 중에 한 개를 못 골라. 이미 다 순서가 상관없게 다 이미 앞에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4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끝일까? 아니죠. 우리는 처음에 맨 처음 숫자를 1로 놨을 때를 가정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2를 놨을 때를 가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2를 가정하고 나요. 그러면 1, 3, 4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죠. 2개. 근데 우리가 1을 고르는 케이스는 1, 2 앞에 1을 고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3, 4 중에 2개를 골라야 돼요. 근데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고르래. 그럼 그대로 3, 4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또 진행할 수 없겠죠. 2개 중에 2개 다 골랐으니까 이 케이스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럼 3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 1, 2, 4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데 1, 2는 이미 앞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앞에 다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 한 개에서 2개를 고르래요. 숫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개를 골라?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맨 앞을 3으로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4로 시작한 경우에도 앞에 1, 2, 3 다 나왔으니까 4 골랐으면 없는 숫자 중에 2개 골라 이러면 뭐 당연히 못하는 거니까 4도 진행이 안 되면서 6개가 되는 겁니다. 네, 조합의 개수는 6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3, 4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2, 3, 4에서 2개를 선택하고 1, 2, 3, 4에서 3개를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1을 선택했다 치면 2, 3, 4에서 2개를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네. 오케이, 앞에 1 고정. 그 다음에 내가 2를 골랐다 쳐. 그럼 1, 2는 고정이야. 그럼 나머지 3, 4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네. 근데 이제 3, 4에서 한 개 고르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냥 한 개 한 개씩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1, 2, 3, 1, 2,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를 처음으로 골랐다 치면 우리 조합이니까 3, 4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고. 그럼 3, 4 중에는 2개니까 2개 중에 2개 고르라면 그냥 바로 3, 4 나열하면 되겠죠. 결국 조합도 뭐 순열도 포함이고요. 제기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기로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n개 중에 m개를 선택하라가 조합이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첫 번째 거를 고정해 놨어요.
그럼 이 나머지 n-1개 중에 n-1개를 선택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재기적으로 안으로 파고들면 이게 n-2개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범위가 줄어들죠. 그럼 결국 어디선가 수렴을 할 거고, 그 수렴된 기점을 마지막으로 말했잖아요. 우리 재기했을 때 기억나시죠? 계속 말단 상황에 넘기고 말단 상황까지 가면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값을 계산해서 값입니다 하면서 위로 계속 대령을 하잖아요. 이 과정도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1을 넘기고 마지막에 제일 말단 부분에 가면 값을 구하게 될 거고, 그 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이 조합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한 개를 선택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냥 한 개를 선택하는 구간에서는 뭐 조합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선택한 조합을 기준으로 우리 여태까지 계속 앞에다가 고정 해왔고, 한 개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남아있는 뭐 만약에 4, 5, 6 리스트가 있으면 한 개씩 그냥 추가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우기 위해선 재기를 꼭 학습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기적으로 조합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코드로 구현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조합의 원리를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본 건데요. 여기는 이제 조합이 구현된 거고, 네, 컨비네이션을 이제 따서 콤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처음 파라미터 어레이 값은 입력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n개는 뭐 몇 개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예시를 보면은 뭐 1, 2, 3, 4가 들어오고 요 중에 뭐 3개를 선택한다 해서 어레이는 1, 2, 3, 4 들어오고 n은 3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보시면 여기 n은 1,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다음부터 보고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나오는 처음 마주치는 이 for loop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값을 선택하고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우리가 재기함수 호출하죠. 다시 본인을 호출하죠. 대신 이때 보낼 때 내가 선택한 거 다음 거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어야 되는 선택 개수를 줄인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4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된다 치면, 맨 처음 거 1을 골랐다 치면 뒤에 있는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가 똑같다고 했죠. 그걸 똑같이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려가서 이 n이 1인 경우에는 각각 들어온 리스트를 한 개 한 개씩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분해한 친구들을 다시 결합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가 함수부터 볼게요. 맨 처음에 conv 1, 2, 3, 4에서 3개 이 함수가 들어왔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들어왔고 이 첫 번째 for loop를 마주치네요. 이때 우리는 i는 0이겠죠. 그리고 엘리멘트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를 1로 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 얘기를 볼게요. 요 부분을 볼 건데, 이 부분에서 i는 0이니까 0 이후 array 1 땡땡이겠죠. 그러면 1, 2, 3, 4가 들어왔으니까 1 이후니까 2, 3, 4를 보내고 n-1 3개가 아닌 2개를 골라라 라는 코드랑 똑같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결국 요 내부에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2, 3, 4 중에 2개를 골라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이 함수 또 실행되게 돼 있죠. 근데 n은 1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시 여기서 두 번째 하나를 골랐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얘네들만의 i는 0이겠죠. 이때 엘리멘트는 몇일까요? 2겠죠. 맨 처음 값 고르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는 1, 2를 고정했다고 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4개 중에 3개 골라야 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골라놨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 밑에 들어가죠. i는 0. 근데 1부터 잘라가지고 넣고 n은 한 개 빼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우리 세 번째 함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보면 conv i는 1부터인데 이 2, 3, 4를 대상으로 자르는 거니까 3, 4에서 한 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3, 4 중에 한 개를 골라라.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n은 1일 경우 리턴 마무리하는 부분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가 재기에서 베이시스 단계라고 했고, 재기 함수를 단계를 지속하다 보면 범위는 작아지고 결국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그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이 1인 경우에는 주어진 이 3, 4가 주었을 때 경우에는 그냥 한 개 한 개씩 선택하면 되니까 이쪽 부분을 마무리로 설정한 거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지금 어레이가 3, 4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를 3, 4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선택한 리스트로 담아서 건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n이 1인 경우 맞고 3, 4를 한 개씩 선택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이 forloop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forloop를 또 도니까 이 3에 대해서 실행되고 4에 대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엘리멘트 2로 고정해놨죠. 2로 고정해놨죠. 그래서 고정된 이 리스트 2랑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한 3을 합치는 거예요. 그냥 forloop 도니까 4도 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해놓은 곳에다가 4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2,3이 되고 여기는 2,4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리스트는 이 리절트라는 곳, 이 빨간 색깔 리절트라는 곳에 저장되고 있어요. 이 빨간색 리절트는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2,3, 2,4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린 지금 이 빨간 색깔 돌고 있는데 다시 이 친구 i는 1일 때, 지금 이제 i는 0일 때 한번 끝난 거잖아요. i는 1일 때 볼게요. 그럼 2L, 2M은 뭐가 선택이 되죠? 여기서 지금 보면 i는 1일 때 3이죠. 이때는 이제 3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3을 고정했고 이 코드 보면은 i가 지금 1이니까 2부터 자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코드는 conv 4에 한 개를 골라라, 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n은 1이니까 또 여기 리턴 도달하죠. 근데 이때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또 forloop로 도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엘리멘트는 뭘 선택해놨죠? 3을 선택해놨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3 더하기 4 해서 3,4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지금 빨간 색깔 리절트 변수에 합치는 거니까 여기다가 합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끝난 건가요? 아니죠. 지금 빨간 색깔 이 forloop 아직 다 안 돌았어요. i는 2일 때 볼게요. 그러면 엘리멘트는 뭐죠? 우리 지금 2, 3, 4 중에 2 골랐고 3 골랐고 왜 4 골라야겠네요. 4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i가 지금 2죠. 그러면 3부터 자르기죠. 그럼 3부터 자르면 어떻게 되죠? 3부터 자르면 없죠? conv 없는 거에 대해서 한 개를 고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리턴할 때 결국 빈 리스트를 반환하겠죠. 그럼 반환해서 이제 forloop 돌아야 되는데 결과값이 비어있죠. 그럼 forloop 안 돌죠. 오케이. 그럼 빨간 색깔 forloop 다 돌았죠. 이제 i는 3까지 안 돌죠. 3개 중에 지금 3번 다 돌았으니까. 그럼 이 친구들, 이 합해진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파란색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파란 색깔에 적용하면 파란색은 1 고정이잖아요. 엘리멘트 1 고정이고 나머지 레스트 이거에 대해서 forloop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3이 될 거고 1 더하기 2,4가 될 거고 1 더하기 3,4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1, 2, 3이 될 거고 이거는 1, 2, 4가 될 거고 이거는 1, 3, 4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이 파란 색깔 i는 0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i는 1로 놓고 그럼 또 i는 1이니까 2를 고정시켜 놓고 2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대신 이때는 2, 3, 4가 아니고 빨간색으로는 conv 3, 4에 대해서 두 개를 고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1, 2, 3, 1, 2, 4 나왔고 여기 지금 i가 2를 먼저 선택했을 때 뭐 이거는 제 결과라니까 2, 3, 4가 나오면서 이것들도 결국 이 파란 색깔 리절트에 더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 1, 2, 3, 1, 2, 4, 1, 3, 5, 2, 3, 4가 반환되면서 조합이 구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여태까지 했던 제가 강의 찍었던 것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공자분들도 어려워하실 거예요. 아마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셨으면. 네. 그렇지만 또 익숙해지면 되게 간단하고 별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합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봤고요. 뭐 한 번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forloo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합 코드로 구현을 해봤고요. 네, 앞에서
조합 코드로 구현하는 거 살펴봤고요. 제가 조합을 진행한 이유가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동일한 원리로 순열,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모두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정말 코드 한 줄도 안 바꿔요. 한 세 단어 정도만 바꾸고 똑같이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현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 다음 친구들부터 넘겼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앞에 부분들은 이미 앞 순서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다 나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본인 제하고 다음 부분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봤을 때 i 플러스 1 이후부터 잘라가지고 건넸었죠. 건네고 n-1개 선택해라. 근데 순열은 뭐였죠? 순서를 고려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를 봤을 때 2를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은 1, 3, 4에 대해서 모두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조합 부분에 넘길 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나를 제외한 앞에 부분이랑 나를 제외한 뒤에 부분을 합쳐서 넘기는 거예요. 1, 3, 4를 넘기는 거예요. 그 중에 n-1개를 골라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조합 부분 코드를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조합은 순서 고려 안 하니까 나 이후부터 잘라서 보내는 거고요.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냥 중복 순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빼고 내 앞전이랑 내 뒷부분들 붙여가지고 다음 친구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중복 순열은 뭐였죠? 나조차도 또 선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내 리스트를 계속 재기함수로 보내는 거예요. 대신 이 선택할 수 있는 개수만 줄이는 거죠. 그럼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똑같은 걸 고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다음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만 수정하면 조합 순열, 중복 순열, 중복조합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외우는 게 아니다. 이 조합 코드도 결국 외우는 게 아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했던 거 순서대로 콤브 1, 2, 3, 4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코드를 구현하세요. 그러면 훨씬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조합만 구현할 줄 알아도 이 4개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합 한번 코드 구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되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우리가 실무로 쓰기에는 이거를 매번 이렇게 막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지원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이터툴즈라는 건데 여기는 제가 직접 코드를 실행시켜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터툴즈 퍼뮤테이션 쓰면 순열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밑에 콤비네이션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도 이터툴즈에 똑같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거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이나 아니면 조금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이터툴즈를 사용하는 걸 막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는 이 그냥 아예 컴비네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손코딩을 해라 뭐 이런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컴비네이션은 본인이 직접 구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모듈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래도 소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요. 네, 이렇게 순열과 조합 우리 코드로도 구현하는 거 살펴봤고요.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래머스의 이 피로도 문제는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게 완전 탐색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아마 대부분 순열과 조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이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문제를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백준에서도 뭐 알고리즘 분류 가서 조합론 보시면 조합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순열과 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또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이 코테로 문제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합 부분을 꼭 코드로 직접 구현하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전 영상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기라는 게 이게 논으로 볼 때는 되게 쉬워요. 이지 쉽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내가 구현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고 헷갈립니다. 볼 때만큼은 이해됐어요. 근데 다음날 돼서 바로 구현하려고 하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머리로 싸매고 그림을 그리면서 구현을 해봐야지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눈으로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똑똑하시니까 한 번만 직접 코드로 짜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진행한 순열과 조합은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림 그리면서
코드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잘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은 실전 문제나 코테, 면접에 자주 나오니까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제기도 복습할 수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꼭 연습하시길 바라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스택이랑 큐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택이랑 큐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은 아니고 자료 구조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뭐 자료 구조를 공부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스택 큐를 진행하고 어떻게 응용되어서 문제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